맥북을 처음 구매해서 언박싱 했을 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뭔가 트렌드해진 느낌이고 스타벅스도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맥북은 윈도우와 완전히 다른 컴퓨터입니다. 분명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애플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전혀 친숙하지 않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맥북 초기 세팅, 셋업 등을 검색하면서 맥북을 나에게 맞춰가곤 합니다. 오늘은 맥북을 처음 구매하셨거나 혹은 포맷을 하신 분들을 위해 맥북에서 꼭 해줘야 하는 초기 세팅 8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은 최신 OS인 벤츄라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트랙패드 세팅입니다. 시스템 설정, 트랙패드로 들어오신 다음에 새 파일 클릭하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트랙패드로 무엇인가를 클릭하고 싶을 때 실제로 딸깍딸깍 하면서 누르지 않고 살짝 터치만 하면 클릭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트랙패드로 클릭을 많이 하다 보면 은근히 손가락이 부담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볍게 터치만 해주면 돼서 저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및 확대 축소 탭에서 자연스러운 스크롤이 있는데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켜두게 되면 실제 스마트폰 화면을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것처럼 컨텐츠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트랙패드는 더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이 기능을 켜두는 편입니다. 다만 이게 마우스 설정이랑 맞물려 있어서 처음에 조금 애먹을 때가 있는데 바로 마우스 설정으로 넘어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랙패드 바로 위에 있는 마우스 설정을 들어오면 방금 말씀드렸던 자연스러운 스크롤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트랙패드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마우스에서 이 기능을 끄게 되면 트랙패드에서도 꺼지게 됩니다. 문제는 트랙패드의 경우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켜두는 게 더 직관적이고 익숙한데 마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휠을 아래로 내렸을 때 컨텐츠가 내려오고 휠을 올렸을 때 컨텐츠가 올라가는 게 익숙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꺼야지 가능한 설정입니다. 그럼 트랙패드 사용할 땐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켜고 마우스를 사용할 땐 번거롭게 다시 꺼야 될까요? 그렇게 귀찮은 짓을 절대로 할 수 없으니까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랙패드에서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켜둔 상태에서 로지텍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로지 옵션을 다운받으셔서 포인트 및 스크롤 방향에서 표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트랙패드는 직관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우스는 평소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텍이 아닌 다른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크롤 리버서라는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앱을 설치한 다음에 실행하셔서 스크롤 리버서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스크롤 기기에서 마우스 반점만 선택해 주시면 익숙한 마우스 설정과 직관적인 트랙패드 설정을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 리버서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맥북 기본 설정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핫코너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시스템 설정, 데스크탑 및 독 메뉴에서 쭉 내려보시면 핫코너라는 탭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해줍니다. 핫코너는 말 그대로 각 코너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을 때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맞춤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세팅입니다. 저의 경우에 왼쪽 위는 실행 중 앱들을 모두 볼 수 있는 미션 컨트롤, 오른쪽 위는 알람 센터, 오른쪽 아래는 바탕화면을 볼 수 있는 데스크탑, 왼쪽 아래는 설치된 앱들을 볼 수 있는 런치패드로 설정을 했는데요. 제가 한 설정을 참고하셔도 좋고 각자 선호하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더욱더 맥북을 나에게 맞게 최적화된 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스크탑 및 독 메뉴를 킨 김에 독의 초기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윈도우에는 작업 표시줄이 있듯이 맥북에는 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 구매하면 이 확대 기능이 켜져 있을 텐데요. 이게 켜져 있으면 독의 커서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앱 아이콘들이 확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호들갑 떠는 느낌이라서 확대 기능을 끈 채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 독에서 최근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 보기 설정이 있는데요. 이걸 켜두게 된다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가 종료했을 때 독 우측 모서리 옆에 최근 사용했던 프로그램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옵션에 독에서 유지를 누르게 되면 모서리 좌측으로 이동해 찐으로 자리를 잡고요. 독에서 제거를 눌러야 사라지게 됩니다. 독을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능을 꺼두면 응용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독에서도 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바탕화면이랑 비슷한 데스크탑 화면에 대해서 세팅할 걸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은 스택 설정입니다. 지금 제 바탕화면을 보시면 파일들이 종류별로 정리가 잘 된 것 같지만 사실 스택 기능을 켜둬서 그렇습니다. 스택 기능을 끈다면 좀 난잡하긴 하죠. 스택 기능을 사용하면 제가 한 것처럼 종류별로 묶을 수도 있고 수정입이나 생성일로도 그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화면은 외장 모니터에 물려져 있는 화면인데요.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13인치 맥북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화면 아이콘 크기가 조금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럴 땐 데스크탑에서 우클릭을 하고 보기 옵션을 들어간 다음에 아이콘 크기나 격자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크기도 정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데스크탑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인더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맥북을 사용하면 가장 익숙한 듯 어색한 게 바로 이 파인더인데요. 파인더에는 보기 형식이 아이콘, 목록, 계층, 미리 보기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계층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파일들 위치가 한눈에 다 들어와서 보기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층 보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파일들이 세로로 길게 정렬이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스크롤이 표시가 안 돼 있을 거라서 폴더 안에 파일이 얼마나 있는지 쉽게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시스템 설정, 화면 모드에서 스크롤 박대 보기를 항상으로 체크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 박대 크기를 보며 대충 파일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정은 파인더가 열린 채로 왼쪽 위에 보기 탭을 누르면 경로 막대 보기와 상태 막대 보기 표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두 가지를 다 켜게 된다면 내 파일 위치의 경로가 어딘지 알 수 있고 현재 내 하드디스크에 얼만큼의 용량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용량 관리하기도 좀 더 수월합니다. 특히 경로 막대를 켜두게 되면 아래 경로에서 바로바로 원하는 폴더로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설정해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파인더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파인더 설정을 들어가시면 사이드바와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드바는 파인더에서 좌측이 디스플레이된 영역을 말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외장 디스크 체크를 추천드립니다. 외장 디스크를 체크하게 되면 외장 하드나 USB를 물렸을 때 이 파인더 위치 탭에서 자동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파일들을 복사하거나 이동시킬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운드에 관련된 설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맥북을 처음 구매하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제어 센터 탭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운드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직관적이지 않고 외장 스피커와 맥북 스피커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한다면 그때마다 설정에 들어가서 바꿔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사운드 탭을 새롭게 추가하면 좋은데요. 추가하는 방법은 시스템 설정, 제어 센터로 들어간 다음 이 사운드를 메뉴 막대에서 보지 않음이 아니라 메뉴 막대 항상 보기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 상단에 사운드 탭이 추가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스피커를 바꿔줄 수도 있고 볼륨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관련된 설정인데요. 배터리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잔량 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가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시스템 설정, 제어 센터에서 배터리 모듈에서 퍼센트 보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설정에는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최적화 충전 설정입니다. 최적화 충전 설정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평소에는 80% 정도로 배터리를 유지하다가 자주 사용하는 시간대가 되면 100%까지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배터리가 항상 100%를 유지하기보다 20에서 80%를 유지하는 게 배터리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적화 충전 설정하는 방법은 시스템 설정, 배터리 들어온 다음 배터리 성능 상태 옆에 있는 I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선 현재 맥북 배터리의 성능 최대치를 확인할 수 있고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옵션 버튼이 있는데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방식 효과가 없다, 사용 패턴이 불규칙하면 아무 작동을 안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저는 맥북을 가볍게 사용해서 그런지 이 기능을 켜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북을 처음 구매했을 때 꼭 해야 할 8가지 세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불친절하고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맥북이지만 설정을 하나둘씩 하다 보면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분도 들고 더 친숙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맥북을 한층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